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있던 밤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잠입해 있던 중국인 해커 99명을 한미 당국이 공동작전으로 체포를 했다. 그래서 평택항을 거쳐서 미군 오키나와 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 그 압송을 했다 하는 기사를 냈던 그 인터넷 매체가 있죠. 스카이데일리. 이게 다 거짓 보도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재벌은 못 준다고요. 오늘 또 그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치 않고요. 그 후속 보도를 또 단독으로 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단독 해놓고요. 선관위 중간첩단 체포는 미 블랙옵스 팀 작품 이런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공조 중국인 간첩당 검거작전은 미 정보당국 블랙옵스 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그들의 존재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하는데, 첫 번째 그 99명이 그 체포됐다 했을 때는요, 이 스카이데일리가 미국에도요 정보기관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CIA인데, 또 국방부 산하에는요 DIA라고 있습니다. 국방정보국. 그래서 국방정보국 DIA랑 합동작전을 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 미국의 어느 정보기관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미 정보당국 산하 블랙옵스라고 하는데, 블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까만색이고요. 옵스는 뭐 군사작전 이런 거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흑색작전 하는데, 저는 언제 블랙옵스라는 걸 쓰냐면요. 우리 영화 실미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파공작원들 이런 것들 보통 때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그 북파공작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류의 그러니까 흑색 작업을 하는, 흑색 작전을 펼치는, 그게 군대에 있을 수도 있고 정보기관에 있을 수도 있고 경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블랙옵스라고 하는 건데, 이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이 제목을 보면 미 블랙옵스 팀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 따옴표를 해놨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마치 저게 팀 이름 고유, 블랙옵스가 고유 명사인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블랙옵스. 근데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뭐 실미도 북파 공작원들, 요번에 우리 계엄 때도요 정보사에 그런 그 북파 공작 그런 사람들이 따로 뭐 스탠바이 상태에 있었다 등등, 그런 사람, 그런 류의 작전을 펼치는 그런 그 요원들을 부를 때 다들 블랙옵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이 보니까 그 중국 간첩단이 은신해 있는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의 서쪽 부근에 외국인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이 미국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아시안계 요원들이 경찰 복장으로 들어갔다. 경찰 복장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검거해서 다 압송을 했다 하는 건데, 검거 당시에 중국인 간첩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 요구를 했더니 순순히 그 중국 그 간첩들이 응했다. 그래서 경찰차에 분승해서 압송을 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복 차림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그 체포작전에 나선 것은
민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주변에 민간 거주지도 있고 그러니까 계엄군이 군복을 입고 뭐 하면은 다들 이상하게 볼 거기 때문에 일부러 경찰복을 입고 했다. 그러면 경찰복을 입고 하면 우리나라 경찰복을 입고 했다는 건데 그러면 계엄 당일에 우리 그 방첩사 요원들도 정보사 참 요원들도요 수원 그 저 선관위 연수원에 파견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관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근처에 그 주차장에서 계속 대기 중에 있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자 이 스카이데일리 뉴스는요, 우리 정보사 병력들은 인근 주차장에서 외곽 경비를 하고 있었고, 이 미국의 블랙옵스 요원들이 들이닥쳐갖고 경찰복으로 들이닥쳐갖고 검거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계엄군으로 파견된 정보사 요원들은 한마디로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는가 망을 봐주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요. 그러면서요. 이 한국어와 영어 이중 그 언어에 능통한 바이링구얼 요원들이 요번에 이제 많이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성관이 임금 법인에 취업도 했었다. 성관이 임금 법인 이라는데 이 선관위가요 중앙선관위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를 시도 선관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원 선관위 그 선관위 연수원 인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주변 지형을 감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를 했는데 자신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사진들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이랬어요. 근데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 발표가 있겠습니까? 뭐 이미 주한미군에서 그 완전한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99명이 오키나와로 후송됐다. 그 완전한 거짓 뉴스다 했는데 또 이렇게 이제 막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작전에는 우리나라 국정원의 비상임 요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집한 상당한 분량의 정보가 미 정보당국에 건네진 사실을 파악했지만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자료들은 미 정보당국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거지를 한국 선관위의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요. 그 선관위에 있었던 그 외국인 공동주택,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한 그 장소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곳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한국의 선거만 뭐 조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국제 부정선거의 어떤 본거지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난번 뭐 99명이 이제 오키나와로 후송이 됐다. 압송이 됐다.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자 기사에서는요. 그때 그거 보면요. 그 주범은 미국 본토로 또 송환이 됐고 나머지는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서 오키나와 나하시 소재에 있는 모처에서 지금 비밀리에 구금되고 있다. 구금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이렇게 100명 가까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자신들이 그런 걸 다 보도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는 거고요. 오늘자 기사를 보면요. 이들이 선거 조작만 한 거 아니라 댓글 조작도 했다라는 거예요. 댓글 조작. 그래가지고요.
중국 간첩 혐의자들이 댓글 조작하는데 그 동원한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목인이라는 거야. 목은 나무 목자에 사람 인자 써갖고 목인인데 이거는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매크로 기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인은 뭐라 AI를 잘 훈련을 시켜서 사람처럼 댓글을 달게 하는 고도화된 매크로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AI를 뭐 한 그거는 아니었고요.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그거였는데 이제 AI를 훈련시켜서 진짜 사람이 다는 것과 진비 없이 그런 댓글을 다는 건데 이 댓글 공작 작업도 했었다. 오늘도 참 엄청난 기사를 써냈네요. 근데 지난번 기사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그 기사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1월 16일자 아닙니까? 1월 16일자인데 그때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한국 선관위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를 하니까요. 선관위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선관위에서 A4 용지 9장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 중에는요, 이 스카이데일리 그것도 있습니다.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있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5급, 6급 이 승진자 보직자 과정이 이 두 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 중이었는데 그날 그 연수원 숙박하고 있었던 사람은 공무원 중 88명, 5급 승진자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이었고 외부 강사 8명 합쳐서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계엄군이 저 선관위 안으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그래서요, 선관위가 1월 20일에 서울경찰청에요, 저 스카이데일리를 명예훼손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정정보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에서요, 아예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공식 입장을 어떻게 냈냐 보면요, 저기 보이잖아요. 빨간 네모. 그러니까 ROK 미디어 아티클, 한국 그 언론 매체의 그 기사는 entirely false, 완전한 거짓이다. 완전한 거짓이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한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 아니, 스카이데일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 당국이 저런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 좀 이제 자제하고 좀 성찰하면서 좀 본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에서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런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구제불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경찰이요,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월 20일자로 스카이데일리를 명예훼손, 그다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랬는데 수사 착수했다는 기사도 이미 떴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수사를 착수를 했다. 그러니까요, 뭐 오늘자 기사 포함해서요, 오늘자 기사 포함해서 스카이데일리가 소설을 쓴 건지 아니면 기사를 쓴 건지는요, 경찰 조사 결과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이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가 나가니까요, 무슨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또 부정선거의 또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다 해서 뭐 유튜브로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의 모 지도부 인사는요, 이런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대한 언론이다 하는 멋진 명칭까지 달아주고 했는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뭐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이게 과연 대한 언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제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요, 이걸 가려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가 또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뭐 경찰에 뭐 중국 공산당에 누가 침투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또 경찰까지 매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이 우리 사회에요, 이런 가짜 뉴스 만들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그런 것들을 소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생산해내고 그걸 또 퍼뜨리고 하는 행위, 이거는요 한마디로 보수의 건강성을 갉아먹는 행위다. 이게 참 암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